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눈앞으로 왔습니다. 지금 날짜가 이제 5월 9일이에요. 6평까지 채 한 달이 안 남아있는 시점이네요. 6평 대비 모의고사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모의고사, 제가 만든 모의고사를 얘기하기 전에 6월 평가원과 관련한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가장 객관적인 자기 점검이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인 자기 점검이 될 수 있다는 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가장 큰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거든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를 목표로 하고 몇 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목표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바닥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는 걸 확인을 하셔야죠. 그게 돼야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6평 이전에도 뭐 3월 교육청 모의고사라든가 4월 교육청 모의고사, 만약에 여러분들이 N수생이라면 5월에 있는 사설 모의고사까지 몇 번의 모의고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실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모든 모의고사는 교육청 혹은 사설이라는 수능과는 출제기관이 다른 곳에서 나온 모의고사죠. 근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수능과 동일한 출제기관에서 출제하는 문제예요. 당연히 여기서 낸 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공부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였고 어떤 것들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객관적 자기 점검의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과목 전반에 대한 얘기고 특히나 영어에서 6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영어에서 6평이 어떤 객관적 자기 점검의 기회가 되는지 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 이겁니다. 시험 상황에서의 적응 능력이요.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사실은 시험 자체로서 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적어놓은 이거 외에는 큰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어쨌거나 수능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현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N수생들이라면 교실에서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6평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세요. 실제로 이런 중요성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6평은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많이 긴장이 되는 시험인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처음으로 고3과 현역들과 N수생들이 같이 보는 시험이고 특히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학교에서 아예 N수생들이 같이 와서 시험을 치는 학교들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분위기나 공기 환경 따위가 그냥 일반적인 모의고사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수능만큼의 긴장감은 아니지만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긴장감의 여파 때문에 국어 시험의 성적에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3교시의 멘탈로서 얼마나 이겨내느냐를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6평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에서는 이게 있어요. 연계 대비 점검력. 6월 평가원 죄송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요. 연계 교재가 2권밖에 안 들어가는 유일한 시험이죠. 수능 같은 경우만 해도 수능 완성이 연계 범위에 포함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6평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영어랑 영어 독해 연습 딱 2권만 연계에 들어간단 말이야. 물론 특기까지 포함하면 이제 3권이긴 하지만. 근데 그 2권의 연계를 수능과 동일한 연계율로 시험을 쳐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1년 중에 6월, 9월 2번밖에 안 되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걸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나름대로 지금 영어 공부를 해 오신 분이라면 본인만의 연계 학습법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변형 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지문 내용을 외우는 걸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연계 공부를 아예 포기하고 그냥 단어 정도만 외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 뭐가 됐든 간에 제대로 평가원의 연계율을 반영하는 첫 모의고사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EBS 연계를 어떻게 대비해 봤었고 그 대비 방법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첫 기회가 6평인 겁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나는 객관적으로 자기 점검을 해서 연계 대비를 잘했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자. 혹은 나 좀 문제가 있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비연계 지문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낯선 지문이요. 이 지문의 경우에 오케이? 평가원 문제가 특히나 주제 제목 요지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빈칸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낯선 소재의 글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사설 모의고사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라고 생뚱맞은 글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선생님 영어 읽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영어는 역시 쓰레기 같은 시험인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낯선 소재에 대한 본인의 시험장에서 대응 능력, 요거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6평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6평에서 영어 시간에 얻어야 될 자기 점검은 요거예요. 됐죠? 자, 제가 이걸 왜 적어드렸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6평 실제로 치고 난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6평에 대한 본인의 피드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럼 6평 이런 어쨌든 시험 상황의 적응 능력, 연계 대비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 비연계에서 낯선 소재를 자신이 볼 수 있는 대응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시험을 됐죠?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6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연계 학습을 계속 하셔야죠. 근데 이 연계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의 본인의 학습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험을 아무것도 안 쳤는데 그냥 시험 치기도 전에 난 학습법을 한번 바꿔볼까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EBS 연계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연계 학습을 좀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보셔야 6평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는 연계 체감을 하는 사람이고 그 체감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를 판단할 수 있거든. 연계 학습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 하셔야 되냐면 시험 상황의 적응과 낯선 소재 대응력을 연습하기 위해서 실전 문제를 풀어보셔야 합니다. 됐죠? 자, 이 차원에서 제가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됐죠? 자, 실전 문제 풀이를 위한 모의고사를 준비를 한 게 지금 제가 OT를 찍고 있는 6평 대비 모의고사 강좌의 성격이에요. 됐지? 저는 총 3회분의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하프 모의고사로 1, 2회를 준비를 했고요. 풀 모의고사로 1회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프 모의고사 1, 2회분은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프 모의고사니까 모의고사 전체 독해 문제 28개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4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14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제 제목 요지 문제라는 대의 파악 문제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빈칸 문제, 그 다음 무관한 문장 고르기 문제,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문제, 그 다음에 2문제짜리 장문 독해 있죠. 어휘 문제랑 제목 문제 물어보는 요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도 있네요. 어휘 문제 요런 걸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성격이 뭐냐면 제가 EBS 연계율을 조금 많이 넣어놨거든요. 요거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연계 학습이랑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는 훈련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유형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아 하는 유형들만 모아놨단 말이야. 이게 뭐가 있냐면 실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영어 성적은 이 문항들에서 성적이 확정이 됩니다. 거의. 제가 어휘도 넣어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 영어 문제에서 빈칸이나 여기는 이 유형이 아닌 도표 문제라든가 내용 일치 불일치 혹은 글의 목적 문제 여기를 너무 많이 틀려서 등급이 확 떨어지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네 등급대가 영어 등급대가 4, 5등급 미만이라면 그런 경우가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4등급 정도까지만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는 이 유형에서 거의 판단이 돼요. 됐죠? 근데 이 유형만을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특히나 지금처럼 영어 절평의 시대에는. 물론 회차가 많지는 않으나 거기에서 좀 고난도 문제를 지금이라도 조금 해보시라는 의도로 제가 이제 하프 모의고사 2회를 해놓은 거예요. 됐죠? 요건 이제 실전 감각 중에 고난도 문항을 대비한 실전 감각. 요거를 익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풀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 17문항 플러스 독해 28문항
해서 45개의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평가원의 EBS 연계율을 그대로 반영을 해놨습니다. 작년 수능과 동일하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작년 수능 같은 경우 31번, 32번 빈칸이 연계 문제였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맞춰놨습니다. 됐죠? 요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완벽하게 실전 감각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의고사예요. 됐지? 그래서 요거 구매하셔가지고 문제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뭐 올해 같은 경우 해설 강의도 찍겠지만 해설 강의를 다 들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해설지라도 꼼꼼하게 적어놨으니까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고난도 문항 대비와 실전 훈련, 특히 EBS 연계학습에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관련해서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강의를 준비를 했느냐. 됐죠? 자, 요거 각각 하프 모의고사 1회 1강, 그다음 하프 모의고사 2회를 2강으로 해서 강좌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강 두 개의 강에 걸쳐가지고 풀 모의고사 하나를 해설 강의로 조금 찍도록 할게요.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도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나 혹은 실전 훈련에 대한 접근법들을 조금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쨌거나 객관적 자기 점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영어라는 과목에서 객관적 자기 점검은 뭐냐? 세 가지예요. 시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느냐, 연계 대비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느냐, 낯선 소재에 대응할 수 있느냐. 요 두 가지 항목을 실전력이라고 요걸 연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 6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계학습과 실전 문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 실전과 연계학습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모의고사 세트입니다. 하프 모의고사, 풀 모의고사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고 어디에 방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됐죠? 그리고 해설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해놨습니다. 자, 시간이 안 되시면 문제만 사서 풀어보시더라도 충분히 도움되도록 문제 만들어놨습니다. 연계율도 잘 반영해놨고요. 저는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컬을 강사가 스스로 뭐 소개를 하는 것만큼 웃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나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문제컬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풀어보시고 좀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설 강의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들으실 분들은요 1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